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설 명절 국내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압력이 얼마나 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이 5천 선을 넘어섰고요. 비트코인도 5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나스닥은 급락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좀 챙겨가 봐야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일정에서 주요 일정표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예측치와 이전치인 0.2%보다 높은 0.3%, 전년 동월 대비 역시 예측치인 2.9%보다 높은 3.1%로 나왔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값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예측치와 이전치인 0.3%보다 높은 0.4%, 전년 동월 대비로도 예측치인 3.7%보다 높은 3.9%로 이전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월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0.3%로 12월 수치인 마이너스 0.1%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명절 잘 쓰셨습니까? 여러분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만시간을 그만큼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이러한 법칙인데 제가 한번 해외 선물을 한지 거래한 순수 시간만 계산을 해봤더니 벌써 4만 시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해선시대 또 같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제가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설 명절 끝나자마자 첫거래일 바로 우리 마스터님과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어떤 전략들 챙겨봐야 되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노트 안에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캔들은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차트의 그림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1.70%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30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17,870포인트에서 한순간에 17,638포인트까지 내려앉는 모습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바로 또 이 지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까지의 미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이 Bitcoin exchanges gains breaking through the $50,000 level.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지금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에 약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 현물 ETF 승인 직전까지 빠르게 오르다가 승인 직후에는 38,5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현물 ETF의 매수세 유입 그리고 S&P 500이 5천선을 돌파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강화 또 이 불확실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이 비트코인 가치를 높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에 6만 8천 달러 선을 넘어선 바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5만 달러를 넘어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왕 건들락은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를 우려하는 발언들을 하는 등 계속해서 걱정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음 기사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요. Inflation expectation fell to the lowest level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13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인데요. 헤드라인에서 말하는 치수는 2.35%를 기록한 이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년과 5년 후 인플레이션은 각각 3% 그리고 2.5%로 전달과 같았는데 이 세부 사항을 보면은 거의 모든 상품들 가운데에서 물가의 둔화 가능성이 좀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고 휘발유 가격은 1년 뒤 상승률이 4.2%로 2022년 12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들은 이 연준을 좀 안심시키는 데 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좀 예측치를 좀 상회하는 그러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 지수는 10시 30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맞선이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맞선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까지 굉장히 날아오르고 있는데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 탄력이 이 시장의 투심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상승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현재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21년도 최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인가 우리 원화로 한 7천만 원 이상 거기까지는 충분히 현재 어떠한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채굴량이 기존에 있던 채굴량보다 반으로 또 줄는 그러한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공급에 의한 또 가격 상승도 견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2021년도의 최고점은 거뜬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S&P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늘 CPI 같은 경우에 좀 찬물을 좀 껴안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CPI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전월물은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전월물 대비는 중요치가 않고 전년 대비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년 대비 그냥 CPI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 2.9였는데 3.1%예요. 물론 이전치 전달보다는 소폭 하향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2.9%, 2%대 진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과는 다르게 3.1% 좀 높게 나왔죠. 거기다가 근원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이전에 3.9%였는데 현재 3.9%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는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원 CPI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에 CPI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발표한 이후에 살펴봤더니 혹시라도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월 가격이 지금 70달러에서 지금 현재 77달러, 7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좀 물가에 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실상 원유 어떠한 가격의 상승은 크게 CPI에 영향은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근원 CPI와 CPI가 좀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근원 CPI하고 CPI가 그냥 동일하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원유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은 주지 않았던 것 같고 물동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을 건데 곡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사과가 한 개에 10,000원이 지금 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CPI에 영향력을 줬다. 어찌됐든 간에 CPI가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는 자꾸 뒤로 늦춰집니다. 원래 2분기 초 정도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 한 차례
단행을 하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에 뭐 한 차례 한 차례 해가지고 올해 같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 파월이 됐든 뭐 누구 됐든 간에 연준에서는 쉽사리 금리 인하를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럼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이 다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풍부해지지가 않겠죠. 계속 긴축정책이 통화의 긴축정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다라고 보면 쉽게 해서 골드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S&P 나스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발표된 CPI 지표와 관련해서 이슈 분석부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하나는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스터님께서 여러 가지 좀 방면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JP모건이 CPI가 전월 대비 0.2에서 0.3%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좀 디스인플레이션이 확고하게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보면서 시장이 확신할 거다라는 기사를 좀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CPI 발표 후에 미국의 2년물 수익률이 지금 4.5% 이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JP모건의 전망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근데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질 뿐이지 디플레이션까지는 간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아마 CPI가 이번 것만 이렇게 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는 좀 탄탄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뭐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비관론적인 경착륙이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연착륙으로 좀 안 좋더라도 연착륙으로 끝날 것이고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낙관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성 바로 또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음봉이 깊게 나와주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 바라보고 계실지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매도 시그널 차트 분석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일봉 차트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PI 발표는 뭐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 이제 수요일인데 적어도 이제 17,400선까지 보시게 되면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1월 1일 그러니까 2024년 연중 최저점이었죠. 연중 최저점 16,334에서 최고점 이게 바로 2월 13일 어제였어요. 어제 최고점 18,121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지금 CPI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17,682가 중요한 첫 번째 지지선이었습니다. 지지선인데 지금 현재 이게 하향 이탈.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7,682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인 17,416까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데드클로스가 났고요. 이 데드클로스는 오늘 장 마감이 되어야지만 확실히 돼요. 만약에 미국장 시작되고 어떤 변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아래꼬리 달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데드클로스는 다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 데드클로스가 발생이 됐고요. 중요한 지지선이 17,682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는 현재 모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17,682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17,682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내일도 계속해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먼저 1시간짜리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계속해서 어제 고점을 찍고요. 하방으로 떨어진 이후에 오늘 유럽장, 동경장 유럽장을 가면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다시 하방 압력을 받다가 CPI 발표가 난 이후에 이렇게 급락하는 전형적인 하락 깃발령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건데 현재로서 매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7,815라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 오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들어간다, 이거 추격 매도를 들어가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미국장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S&P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갭을 어느 정도 채웠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요즘에 패턴이 뭡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다시 말아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이 돼요. 하지만 이 CPI,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급하게 여기서 추격 매도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17,815 정도까지 한번 슈팅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만약에 17,815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17,744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때 조정 줄 때 다시 매도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7,815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위로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시고요.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7,931. 그래서 오늘 매도 자리로 타점으로 좋은 자리는 17,931. 그다음에 17,815. 이 두 자리에서 올라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대로 그냥 쭉 빠진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선들도 같이 좀 따라서 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개장한 후에 더 타점은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7,815. 여기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포인트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편의장에서 일단 매도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도는 꼭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난지에 따라서 또 내일장에서의 흐름도 좀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투팡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방향성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자리가 노란투팡 들어오시면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또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또 작성을 해주신 파워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표지만 좀 보여드리자면 이 파워노트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이 파워노트인데 이 파워노트를 지금 바로 노란투팡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 해외 선물과 관련한 자료집 그리고 공부 방법은 인터넷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 정석이다. 정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사이트나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요즘에는 이러한 미디어들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성급하게 나는 빨리 좀 퀄리티 있는 어떠한 기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건 뭐 빨리 습득하는 것보다는 더 더디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본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더하기가 곱하기로 표현이 되듯이 빼기가 나누기가 되듯이 더하기 빼기를 먼저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거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는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좀 빨리 배우고 싶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부터 하시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에 어떠한 디딤돌, 빌드업이 형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진짜 성공 투자의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파워노트 이게 뭐 책으로도 제가 출간을 했던 내용 중에서 좀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그냥 쉬운 거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시 한번 옛날을 뒤집어 가지고 아니면 초보이신 분들은 진짜 이걸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배워간다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파워노트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도 다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발표가 됐던 이 CPI 지표 그리고 뭐 PPI 지표 여러 가지 이 실업률 이러한 단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차트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 자료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링크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10시 30분경에는 77.84달러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CPI 발표 직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가파르게 보여줬습니다. 76.99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이내 바로 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11시 13분경쯤에 77.47달러까지 회복하는 흐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계속해서 현재의 이 크루드 오일을 둘러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관련 이슈입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가 올해 원유 시장이죠. 2024년에 균형 상태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헤드라인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원유의 수요가 지금 하루 150만 배럴 증가해서 기존에 하루 130만 배럴에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비오펙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150만 배럴 늘어나서 기존에 하루 170만 배럴 증가해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더해서 오펙의 합의가 지금까지 조금 고무적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석유 시장은 약간의 공급 과잉보다는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EIA가 미국 원유 생산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으로 향하던 그리스 곡물 선박의 공격까지 발생하면서 시장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펙이 지금 좀 수요에 긍정적인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슈를 토대로 오늘 원유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또 켜주고 있는데 자세한 이슈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촉매세가 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유가 좀 올라갈 수 있게 될지 일단 지난주에 5% 넘게 또 상승했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일은 지금 현재 좀 상승세에 좀 무게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여러분들 뭐 수요 전망치는 뭐 상향 조정했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면 하향 조정했다가도 뭐 이러기 때문에 좀 유동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골자는 뭐냐면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말은요. 현재 1월 달 밴드를 하방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모두 언론이라든가 IB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는 하방 70, 80.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게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단 말은 하방 75달러 그리고 상단은 85달러. 그러니까 5달러 정도 더 상단으로 밴드를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재 원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뭐 중동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친이란인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또 공격을 좀 해오고 있고 거기다가 물동량 또 운반선
계속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오일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요 전망치가 지금 상향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중국 경제가 그렇게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 부분은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제2의 산유 수입국인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수요 전망치는 그렇게 가파르게 상향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5 정도 밴드를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펙에서는 이제 감산 조치를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나중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면 진짜 1배럴이라도 더 파고 싶은 게 이 산유국들 후진국들은요 오로지 그 나라의 GDP의 거의 90%가 이 원유에 여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배고파하는데 그걸 오펙 합의했다 해가지고 더 안 팝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오펙 협의가 돼가지고 감산 조치한다. 이건 시장에서 요즘에는 크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모건 스탠리의 발표는 이제 하방 $75, 상단 $85 이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아마 적어도 3, 4월 달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사와 관련해서 이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오펙과 관련해서 조금 개선이 없이는 유가의 큰 상승을 또 가져갈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펙이 앞으로 어떠한 또 결정을 또 내리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입장 코드를 입력하라라고 뜨는 텐데요.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757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과 관련한 방향성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 캔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봉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2024년 1월 4일 날 69.28, 그러니까 $70 약간 하향 이탈을 했다가 다시 $70를 회복한 이후에 79.2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모건 스탠리에서 말한 게 상단 $80, 하방 $70다. 근데 이제 하방은 $75가 하방이 될 것이고 상단이 $85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조정폭이 좀 크긴 컸어요. 크긴 컸지만 이 저점 대비로 봤었을 때는 약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파동 계산할 때 상단 $79에서 $2, 그러니까 한 $82까지는 상승하는 게 보통 N자형 파동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기법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골드 크로스가 났죠. 골드 크로스가 났고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76.62 이 위로 전날 안착을 했습니다. 하향 이탈을 하다가 아래 꼬리 달고 이쁘게 양봉으로 영망치형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79.62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요. 79.62가 지지를 한다. 그러면 전고점이었던 $79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오일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시간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6.62가 오늘의 어떠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짜리로 봤었을 때는 $76.68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2월 12일 날 찍었던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자리죠. 이런 자리들은 또 매물대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강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79.68 내지는 79.70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서 77.29, 77.20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오늘 오일은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구사를 하시면 또 오일도 괜찮은 수익이 낼 거다. 만약에 76.68, 76.70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아래로 음봉으로 떨어지는 캔들이 1시간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손절 그리고 매도는 안 들어가신다. 그리고 다시 이 위로 회복을 한다. 그럼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다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76.68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프리장에서는 매수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자리값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한 주 동안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57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2월 달에 지금 설 전까지 계속해서 또 해외 선물 통해서 계속 또 플러스권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해외 선물에서 계속해서 손실만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남은 2월 꽉꽉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는 지금 0.88%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015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10시 30분 전까지는 2047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CPI 지표가 발표된 나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11시 10분경에 2013달러까지 내려가줬지만 지금은 살짝 만회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일단 뉴스 먼저 살펴보고 지표 연관 지어서 이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 이슈입니다. 골드 이슈는 달러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ECB의 이사회 위원을 지내고 지난 11월에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됐던 파네타라는 이 총재는요. 지금 time for ECB to cut rates fast approachin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통화정책 기조를 뒤집을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서 지금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지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실물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가면서 통화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의 달러 인덱스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이 금리 인하 예상이 줄어들면 달러화가 더 강세를 볼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 104선을 넘어서면서 104.667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골드 이슈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관련된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104.66선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채금리도 2년물이 4.5%를 넘어서고 10년물도 계속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드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게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되어야만이 골드는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CPI가 또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높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달러도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방금 이제 말씀해 준 것처럼 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유로,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 6개의 통화 상품을 가지고 가중치를 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유로예요. 유로화가 비중이 높은데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로화는 약세로 가는 겁니다. 항상 유로 달러 그러니까 유로가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가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달러 엔만 반대예요. 달러 엔만. 그래서 유로 달러, 그다음에 파운드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가 된다. 달러 인덱스가 높다는 것은 달러 강세를 뜻하는 건데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달러 대비 통화상들은 다 약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뭐 CPI도 높게 나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달러와 강세 그러면서 골드는
금리 인하의 어떠한 뭐 초치는 오늘 지표가 되는 바람에 네.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 들어봤는데요. 그럼 방향성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이슈 분석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갭은 분명히 채운다. 지금 현재 이 갭까지 다 내려와 버렸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갭이 열려 있으면 이건 어느 정도 매도 시그널이 났을 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도 된다. 이때도 갭을 다 채웠죠. 이번 갭도 이렇게 채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25.5달러. 여기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야만 돼요. 2025.5 이 위로 회복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달러를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025.5 이 아래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다시 이제 1988 이 하방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는 커요. 그리고 여기를 맞고 이제 어느 정도 CPI 이 부분이 약간 소멸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아마 골드는 다시 이제 상승의 어떠한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짜리로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무지하게 좀 빠졌는데요. 네. 2026.2 이 자리가 굉장히 오늘 지금 현재 골드로서는 매력적인 자리다. 2026.2 이 자리가 이제 오늘의 매도 자리. 그러면 이건 어제 또 저점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2026.2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깨졌다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도 만약에 2026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2021.2 뭐 짧게 이 정도로만 해도 50틱 정도의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골드를 2026달러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2026 위로 회복이 됐다 그러면 바로 매도한 물량은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뭐 손절폭 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2033.7 그러니까 2034달러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도를 들어가서 2026까지 여기까지 보는 전략. 그래서 사실상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26.2 그리고 2033 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스닥처럼 추격으로 그냥 야 이거 계속해서 쭉쭉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원하는 자리로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보면 골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적어도 2033 내지는 2026.2 이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가시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전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나머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봐야 그냥 불안해요. 결국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건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어떻다? 그냥 본절에 나오기 급급하기 마련이에요. 멘탈은 멘탈대로 나가고 뭐 먹은 것도 없이 그냥 본절에 빠져나오면 잘 빠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2026까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거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래 안 하면 손실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거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 말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거래를 하시면 좀 더 릴렉스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골드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방향성뿐만 아니라 자리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전략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코드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사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노트도 꼭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개장 이후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매도로 잡아주신 것처럼 지금 개장 이후에도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개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추격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줬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7789 이제 저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17789까지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17711 정도 그러면 한 280틱, 250틱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도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래서 17789에서 매도로 대응하시고 17712나 13 여기에서 청산하는 전략.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시 다시 매도 괜찮습니다. 다시 매도 들어가서 17,600까지 보는 전략.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냥 원웨이로 여러분들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오래 끌고 가봐야 이제 멘탈만 나가시니까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더라도 뭐 짧게 들어가 가지고 바로 수익 구간으로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789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과 관련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일단 매도로 또다시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자리간 마스터님과 계속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준비해주신 이런 파워노트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이어서 S&P 500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S&P 500도 같은 쪽으로 방향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S&P도 매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S&P 지금 캔들은 뭐 아래꼬리 달고 지금 양봉을 만들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5016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5016.75니까 5016 정도에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뭐 짧게는 5005 좀 나는 좀 길게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4992까지 여기까지 보는 전략으로 S&P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5016.75니까 5016에 들어가셨는데 5017 위로 올라타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손절. 이런 자리는요 거의 본절까지 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절대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시 5016을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시 여기에서 다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5005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인 자리예요. 근데 5005가 예를 들어서 새벽 1시 이전에 5005를 찍으면 그때는 들어가셔도 되는데 새벽 1시 이후까지 안 온다 그러면 이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타겟은 5016.75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005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갖고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시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가서 4991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신다. 그 대신 5016에서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셔서 5005 여기까지 짧게 뭐 이 정도는 뭐 한 15분 정도만 기다리셔도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청산하고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S&P도 보시게 되면은 하락 깃발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역대 최고 고점이죠. 5066까지 찍고 나서 계속해서 행보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이후에 지금 떨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하락 깃발령의 패턴이다. 그러면 이 정도 하락 깃발령이면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굳이 뭐 제가 아까 타점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내일 또 조정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거래하실 때는 한 발자국 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5016 그리고 5005 이 두 자리가 오늘 매도 포인트로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략 다시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방향성 체크뿐만 아니라 전략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해외 선물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전 우리 맞선님께서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 맞선님 지금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두 번으로 나누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여러분들이 거래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녹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네. 거래를 하셔야 되고 그 시간만큼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9시 50분부터 12시까지는 주로 항생, 국선이 또 좋은 자리가 나오면 국내 선물도 하지만 주로 항생을 거래를 하고요. 근데 보통 제가 항생 같은 경우는 10시 15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11시 반, 1시간 정도면 거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항생은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저녁 9시 반부터 12시까지 거래를 합니다. 12시에 만약에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 저는 손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12시 항상 거래는 끝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시간은 언제든지 시작을 해도 돼요. 하지만 항상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9시 30분부터 자정까지만 거래를 하는데 주로 S&P, 나스닥을 거래를 합니다. 네, 일단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항생과 관련해서 수익을 그저께 잘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항생 그리고 국내 선물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진행해주게 되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남한산성 마라소니가 철저하게 대비해봤습니다. 아쉽지만 마라소님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소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하락 깃발형 패턴이 출현한 상황에서 종가는 17,682포인트 이탈 시에 17,410포인트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오늘은 17,789포인트에서 단기 매도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76.68달러 DGC의 매수, 77.20달러에서 익절, N자형 파동의 습성상 향후 82달러 도달 가능성도 높다라고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매도 포인트가 두 자리로 지금 1차는 2026.2달러, 2차는 2034달러에서 매도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